안녕하세요, 슈르의 평생투자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PER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PBR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PBR을 볼 때 주의할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주차 계좌 공개 시간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슈르의 평생투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11월 27일 화요일이고요. 오늘도 역시 삼성전자 우선주를 한번 사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우선주를 언제까지 살 거냐고요? 지금 보시면 가격이 35,400원 밑에서는 배당률이 지금 4%가 넘어요. 4%가 넘으면 좀 좋잖아요. 사야지요. 일단 35,400원 밑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계속 살 생각입니다. 네, 가능 수량 16개 전부 매수하겠습니다. 아, 이거 사졌는가 모르겠네요. 지금 호가가 얼마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사졌습니다. 오늘 매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PBR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저번 시간에 봤던 PER과 함께 많이 사용되는 지표인데요. PBR은 뭐냐면 한글로 하면 주가 순자산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가진 자산, 그러니까 순자산에 비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비싼지를 알아보는 지표인데요.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BR의 정의는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값입니다. 시가총액을 회사의 순자산으로 나눈 값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한 주의 가격을 한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거나 회사 전체의 가격을 회사 전체의 순자산으로 나눈 거랑 뭐 거의 같아야 되겠죠. 예를 들면은 회사의 시가총액이 총 3천억인 회사가 있다. 그런데 그 회사가 가진 모든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6천억이다. 그러면 PBR은 0.5가 되겠죠. 3천억 나누기 6천억 하면. 그래서 PBR이 0.5가 되는데, 만약에 PBR이 1이다 그러면은 3천억 이 시가총액인 회사가 순자산이 뭐 3천억이면 PBR이 딱 1이겠죠. 그러니까 회사가 총 가진 돈이랑 회사의 가격이랑 똑같은 경우에 PBR이 1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1을 기준으로 많이 살펴보는데요. PBR은 그럼 PBR도 당연히 PER처럼 낮을수록 좋겠죠. 회사가 가진 돈에 비해서 주가가 싸다는 거니까. 근데 PBR이 0.5인 경우는 좀 이상하죠. 회사는 6천억을 가지고 있는데 그 회사가 3천억 밖에 안 하니까 이상합니다. 근데 이 회사의 순자산이라는 게 사실 실제로 자산화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여기 6천억 가운데서는 뭐 바로 현금으로 바로 전환할 수 있는 자산들도 있고, 어떤 뭐 아직 받지 못한 돈인 매출 채권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유형 자산 중에서 뭐 어떤 건물이나 뭐 토지 같은 것도 있고요. 이런 거는 뭐 일단 가격을 책정해 놓긴 했는데 그 가격에 팔린다는 보장은 없죠. 일단은 장부상으로 자산으로 잡혀 있는 거죠. 근데 그 가격을 받을 수 있을지는 사실 모르는 겁니다. 매출 채권도 떼일 수도 있는 거고요. 뭐 현금은 거의 확실한 자산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다양한 자산들이 있기 때문에 뭐 PBR이 0.5라고 해서 뭐 회사가 가진 돈에 비해서 주가가 반값밖에 안 되네 해서 덥석 사면은 안 되겠죠. 그러면 또 PBR을 한번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인 제주항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PBR이 낮을수록 좋다고 했는데
뭐 무조건 PBR만 낮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 PBR을 구성하고 있는 순자산의 내용이 어떤지가 더 중요합니다. PBR이 아무리 낮아도 그 순자산이 좀 현금화하기 어려운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PBR이 낮아도 별 소용이 없겠죠. 자산으로는 많이 잡혀 있지만 그게 실제로 돈이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요. 일단은 제주항공 살펴보면요. 여기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거든요. 크게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를 순자산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자산은 또 유동자산이랑 비유동자산으로 나눠집니다. 유동자산은 보통 1년 안에 현금화를 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일단 그냥 진짜 현금이 있는 것도 유동자산이고요. 또 이제 단기금융자산이라고 해서 어쨌든 이것도 며칠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그리고 매출채권 및 수취채권, 이거는 받을 돈이죠. 그러니까 고객들이 뭐 제주항공의 서비스나 이런 거를 이용하고 나서 아직 안 준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곧 받을 돈이죠. 물론 여기서 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이런 거는 뭐 상품이나 그런 게 재고 쌓여 있는 거죠. 뭐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항공사니까, 서비스 회사니까 재고자산이 많을 이유가 없겠죠. 어떤 물건을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비유동자산은 좀 1년 이상, 그러니까 자산은 자산인데 빨리 현금화하기가 어려운 자산이나 오랜 기간 투자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은 비유동자산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유형자산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건물이나 토지 같은 거, 회사 건물 같은 거, 그런 거는 유형자산입니다. 그리고 무형자산도 있는데요. 이거는 뭐 어떤 연구개발비나 하여튼 유형이 아니라 무형,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자산인데요. 이것도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무형 자산을 과도하게 계상해 놓은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자산의 내용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부채는 유동부채랑 비유동부채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1년을 기준으로 1년 안에 갚아야 되면 유동부채고, 뭐 좀 늦게 갚아도 되면 비유동부채입니다. 네, 부채는 뭐 그렇게 살펴보시면 되는데, 자산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 매출채권도 주석 같은 거를 보시면 그 매출채권이 얼마나 미뤄지고 있는가, 그런 것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뭐 서비스나 뭐 상품을 사고 나서 안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 매출채권 중에서 뭐 미수금이 있고 미수수익이 있고, 장기 매출채권 및 수치채권, 하여튼 뭐 이런 수치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뭐 이 채권이 몇 개월 됐나 이런 건 안 나오네요. 다른 회사 보시면 뭐 한 3개월 된 채권, 6개월 된 채권 이렇게 있거든요. 좀 오래된 채권들은 받을 확률이 그만큼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채권이 많은 회사는 좀 매수하는데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번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회사를 통해서 한번 조심해야 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셀트리온의 제품을 여기서 다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구매한 제품들을 이제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회사인데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에서는 어떤 신약이나 이런 걸 개발하면 일단 다 여기 셀트리온 헬스케어에다가 다 팔아버립니다. 이 두 개가 어떻게 연결 회사가 안 되어 있어서 참 재무가 좀 구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금 보시면 자산 중에서 유동자산이 대부분이죠. 유동자산이 엄청나게 많고 지금 거의 3조가 되죠. 비유동자산은 거의 없고요. 총 자산이 거의 3조인데 대부분이 다 유동자산입니다. 그 중에서도 재고자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재고자산은 상품이 그만큼 쌓여 있다는 거죠.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셀트리온의 어떤 약 같은 거를 사가지고 다 재고로 쌓아두고 있는 겁니다. 잘 안 팔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산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 재고 자산의 경우는 뭐 언제 팔릴지 사실 알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 얼마나 진짜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받을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저번 시간에는 PER을 살펴보고 이번 시간에는 PBR을 살펴봤는데요. 이런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인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 숫자를 이루고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PER 같은 경우는 어떤 수익이 일시적인 수익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손실인지 그런 거를 꼭 살펴야 되고, PBR 같은 경우는 순자산의 내용이 뭐 현금화가 가능한지 아니면은 별 쓸데없는 자산들이 쌓여 있는지도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그 두 가지만 잘 생각하고 참고하시면 PER과 PBR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훌륭한 지표니까요. 한번 꼭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8주차 계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투자 금액은 900만원이고요. 순자산 평가액이 926만원 정도고요. 삼성전자는 저번주에 계속 좀 흘러내리더니 오늘은 좀 제법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 중국 무역 협상이 조금 잘 돼가고 있다는 소식도 조금 들리고, 많이 내렸으니까 언젠가는 오르겠죠. 그리고 네이버는 저번주보다는 조금 내려간 것 같죠? 저번주에 얼마였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네, 카카오는 조금 오른 것 같고, 제주항공은 조금 내려갔습니다. PNT는 계속 마이너스가, 심하네요. PNT도 언젠가 올라가겠지요. 네, 국내 주식은 확인을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해외 주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주식은 여전히 소프트뱅크 한 종목이고요. 13%의 수익률이 나고 있습니다. 환율은 좀 많이 내렸기 때문에 13%가 되지는 않겠지만요. 그래서 지금 원화 추정 자산이 982만 7,535원. 지금까지 총 투자한 금액은 900만원인 거 알고 계시죠? 네, 해외 주식 확인도 마쳤고요. 네, 이번 주도 엑셀 파일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주식은 저번 주보다 계좌가 조금 한 10만원 정도 늘어났고요. 해외 주식은 많이 늘어났죠? 소프트뱅크가 좀 많이 오르면서 거의 한 60만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오늘도 조금 더 올랐고요. 그리고 합계는 드디어 100만원 넘게 수익이 났습니다. 다음 주 되면 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좀 올랐네요. 이번 주에는 60만원 넘게 올랐습니다. 그래프를 살펴보면 저번 주에 좀 좁아졌다가 이번 주에 다시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익률 확인은 마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